현대 과학기술이 밝혀낸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나이는 약 45억 년. 현생 인류라 불리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 약 4만 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우주에 비하면 쉽게 가늠되지도 않을 만큼의 많은 일초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찰나입니다. 뜨개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영상이 흐르는 1초가 모여 우주의 역사가 되었듯 지금 뜨는 한 코 한 코가 모여 무언가가 되는 것. 여기 무궁무진한 뜨개의 바다를 마주하는 초보니터 태태가 있습니다. 어떤 뜨개인이 되리라는 거창한 목표는 없어요. 그저 너른 뜨개의 바다를 표류할 뿐. 이건 작지만 꾸준할 저의 한 코 한 코의 축적을 기록하는 뜨개 표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던 뿌티니트의 샴페인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그간 주제넘게 여러 문어발을 늘려가며 미루고 미루었던 프로젝트. 사용하는 실은 10m 리틀의 연화, 색상은 에그쉘, 4mm의 바늘을 사용해서 뜨고 있습니다. 소매 분리도 하기 전에 4번 정도 풀었더니 정이 떨어져서 손 놓고 있었는데 더 미루다간 여름이 와버릴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생겨 무거운 콘사를 통째로 들고 다니며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에너지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카페에 나와 하는 편인데 뜨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 그리고 거기에 커피 한 잔, 가끔은 2잔. 제게 너무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소매를 분리하고 늘림없이 뜨다 보니 푸는 일 없이 순항 중입니다. 밑단의 중간 정도 떴어요. 겉뜨기만 쭉 하는 심플한 편물은 제법 마음에 들게 떠졌어요. 사이즈만 잘 맞는다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샴페인 가디건입니다. 하지만 밑단을 다 뜨고 소매를 뜨고 있어요. 코수가 적은 소매 부분은 덜 지루합니다. 탑다운 가디건을 뜨는 건 처음인데 밀림이 끝나자 무자비하게 늘어나 있는 코수에 한 단 뜨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입으려면 크게 떠야죠. 뜨개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건 남자는 뜨다 지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티끌에 불과해요. 소매는 쭉쭉 자랍니다. 무한 원통뜨기가 지겹긴 해도 단수 세어가며 코를 줄이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 가디건은 버티기가 쉽네요. 몸통에 비하면 이 정도야. 이 날은 솜솜뜨개의 서교동 쇼룸이 오픈하는 날이라서 다녀왔는데요. 실은 정말 조금만 샀어요. 더 이상 집에 놓을 곳이 없어서요. 2층을 자유롭게 뜨게 하는 공간으로 개방하신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 계속 소매를 떴습니다. 잘 자라네요. 다행이에요. 한쪽 소매의 줄임을 거의 다 해갑니다. 소매를 뜰 때 저는 몸통을 잘게 보자기에 넣은 뒤 소매 뜨는 부분만 빼놓고 보자기 채로 돌려가며 뜹니다. 예전에 스웨터를 뜨며 익힌 스킬인데 다들 이렇게 뜨신다면 축하합니다. 똑똑하세요. 아무튼 지루한 가디건 뜨기도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옷이라도 어려운 디자인이라도 손이 쉬지 않는 한 언젠가 완성된다. 뜨개질은 참 정직한 행위인 것 같아요. 노력을 배반하지 않죠. 가끔 배반하기도 합니다만. 당겨지는 실이 이렇게 다시 보니 참 경쾌하네요. 반복적으로 줄임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보다 줄임이 들어가는 주기가 짧았나봐요. 자세히 살펴보고 팔도 넣어보고 하다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풀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뜨개질에서 프루시오는 숙명이라고. 이래야 표류기죠. 당장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풀어놓은 실을 카페에서 그냥 담아가면 엉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폭풍뜨기에 들어갑니다. 수시간 뒤 드디어 풀어헤친 실이 바닥을 보입니다. 스스로의 끈기에 감탄하며 복구 완료. 만족의 입꼬리. 하지만 복구를 했으니 오늘은 더 이상 안 뜨고 싶어졌어요. 당 떨어진 제게 카페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파운드 케이크. 정말 안 돼 보였나봐요. 상수역에서 약속이 있어 이날의 뜨개는 짧았어요. 자주 가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뜨개를 하는 건 신선한 느낌을 줘요. 제가 뜨고 있는 샴페인 가디건에는 없는 느낌이에요. 전혀 없죠. 그래도 이악 물고 완성을 하자 다짐한 만큼 싫어하지 않기로 해요. 미운 마음으로 뜨면 편물이 이쁘지 않으니까요. 또 팔창 카페입니다. 제 아지트예요. 집과 가깝고 조명이 밝아 뜨개하기 참 좋아요.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한쪽 소매의 끝이 보입니다. 제가 말했죠? 뜨개는 배반하지 않아요. 일정이 끝나고 날이 좋아 걷다 보니 연남동까지 왔어요. 햇살이 잘 드는 카페에 앉아 뜨개를 합니다. 다른 쪽 소매가 시작되어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떠갑니다. 이쪽도 언젠간 완성되겠죠. 틈틈이 뜨개를 해서 소매를 다 떴어요. 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더블 니팅. 악랄한 폭풍 같은 녀석이에요. 심한 역풍을 맞아 돛을 펼 수 없는 작은 배를 거센 파도가 괴롭힙니다. 사실 소매까지 다 뜨고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살짝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흥미를 다 잃었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디건 없이 봄은 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텐데. 그럴 땐 뭐다? 문어발이죠. 니터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내가 뜨개를 하기 위해 실을 사는지 실을 사기 위해 뜨개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가디건의 지지부진함은 제게 자꾸 다른 생각을 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로 변경을 위해 새로 산 실로 스와치를 내봅니다. 잠결에 보고 흘린 듯 구매한 야놀더를 팔에 끼고 새로운 실로 뜨개질을 하니 뜨태기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뜨태기가 아니라 가태기, 가디건 건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실은 KPC 안에서 구매한 실. 제 친구 아들의 돌 선물로 수면 조끼를 떠주려고 스와치를 내고 있어요. 요즘 누가 돌잔치를 한다고 초대하지 뭐해요. 영상엔 없지만 이날 다른 실 하나도 스와치를 냈어요. 과연 저의 뜨개는 어디를 향해 갈까요? 저의 뜨개는 수원을 향해 갑니다. 집이 아닌 카페에서는 뜨개를 자주 했지만 어딘가로 향하는 대중교통에서는 아직 뜨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가는 길에 뜨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산 야놀더는 그러기 위해 산 거였어요. 어딘가 가면서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게다가 가디건을 내팽개치고 다른 걸 뜨기로 했으니 편물도 작고 이동 중에 뜨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달까요? 생각보다 시간도 금방 가고 재밌었어요. 지금 뜨고 있는 건 자작으로 시도하는 조끼입니다. 탑다운도 바텀업도 아닌 옆으로 떠가는 베스트예요. 세로 배색은 아직 엄두가 안 나는데 가로줄 무늬는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못 입고. 안 되는 실력에 세로로 선을 넣고 싶어서 시험 삼아 떠보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특허를 내겠어요. 왜 모든 뜨개 옷들은 바텀업 아니면 탑다운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해야 옷이 떠지니까입니다. 이틀 차에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계속 뜹니다. 대충 만든 도안을 따라 차근차근. 이번 연도에 재밌게 챙겨본 아이스 린잡에서 그러더군요. 실패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실패를 인지하더라도 끝까지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패인지 알지만 끝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정말 표류기답죠. 집에 가는 길에 꽃에 이끌려 경의선 철길을 따라 걸었고 처음 보는 카페에서 뜨개를 시작했습니다. 야외 테라스 좌석에 자리를 잡고 뜨개를 했어요. 이 베스트를 뜨는 실은 마땅한 사용처를 못 찾았었는데 이렇게 베스트를 뜨고 있네요. 4가지 색상으로 구획을 나눠 뜨고 있는데 뜨다 보니 봄꽃 색상이라 지금 이 순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완벽한 휴식의 순간이죠. 전날 우연히 들러 마신 커피가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원두를 골라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조끼는 뒷판을 다 뜨고 앞판을 뜨는 중입니다. 역시 재미없던 걸 하다가 새로운 걸 뜨면 갑자기 속도가 막 붙어요. 하지만 덕분에 첫 업로드 영상이 완성자가 없는 뜨개 영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뜨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올려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